라이프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수요 심야 토크의 호스트 요조라고 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뵈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수요 심야 토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요 심야 토크는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고 있습니다. 라이프 플러스의 수요 심야 토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만큼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재정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적절히 균형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수요 심야 토크는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실천하는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 심야 토크의 주제는요, 지금 투자를 한다면입니다. 돈은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 모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적재적소에 투자해서 어떻게 효율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를 포함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투자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심야 토크의 주제를 다뤄주실 분은요, 경제와 금융 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슈카님을 모셨습니다. 개인 방송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소비에서부터 투자까지의 흐름을 뉴스, 시사, 이슈 이렇게 아주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슈카님을 통해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카님께서 간단한 강연을 좀 하시고요. 강연 이후에 저하고 같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슈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제 채널이 아니라 라이프 플러스 채널에 와서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30분? 1시간 정도 강연을 할 것 같습니다. 채팅 딱 보고 있었거든. 아니, 투자에 관련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니. 제가 뭐 물린 것도 있지만 올해는 장이 좋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작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강연이라고 하면 뭐하고 오늘의 얘기는 한 30분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소리도 작아요? 이 정도면 클 텐데. 머리 스타일 깔끔하다고? 머리 스타일을 보지 말고 그 투자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 내용은 여러분 제목을 다 보시고 오겠지만 이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캠빨이라뇨. 캠빨이라니. 캠빨이 좀 안 좋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아마 실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소리가 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30분 정도 빨리 얘기하고 우리 또 아름다운 요조 누나와 함께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작다고요?
더 키워주라. 사운드를 키워요. 사운드를 이렇게 볼륨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지금 투자를 한다면이고요. 제가 요즘에 가장 인상 깊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냐면 어디 가면은 항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돈에 대한 뜨거운 관심. 여러분들 많이 안 듣습니까? 이게 7월 4주차 예스24 베스트셀러라고 올라온 내용인데요. 자, 1등에서 5등까지 쫙 보시면은 1등부터 제목이 일단 부의 대이동이에요. 자, 2등이 김미경 선생님의 리부트인데 역시 자기관리와 재테크 돈 내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5위 돈의 속성은 이제 김승호 회장님,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님 언제 책도 쓰셨네? 스노우폭스 회장님의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딱 봐도 1위에서 5위까지 책 중에 무려 3개가 돈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20년 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은 지금이 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가면은 부동산, 주식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없어. 이게 제가 대학생 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기타 치면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당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자, 그에 대한 이유는 있죠. 자, 우리가 맨날 보던 그런 차트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지금 앞에 있는 차트 보이시죠? 이 차트 하나면 사실은 뭐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믿기지 않게도 이쪽이에요. 이게 매번 말로 그냥 편하게 넘어가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한 관심이 정말 최고조로 올라갔는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우측에 있는 요 A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산의 가격을 보세요. 과거에 비교해서는 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 그 런닝머신 같은 거죠. 우리 아래에 있는 런닝머신이 계속 나를 뒤로 밀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제 꼴 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꼴 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10년, 20년 뒤에 딱 제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런 각도가 지금 몇 년이에요? 40년, 50년 만에 지금 처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금융위기에 전과 후로 학습 효과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제 2020년에 뭔가 주식의 조정이 좀 온다 싶으니까 너와 나의 관심이 완전히 폭발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졌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작았었는데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부터 뭐 10대에서부터 심지어 아니면 20대 초반에서부터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또 우리의 관심을 자극했던 게 이거 뭐 워낙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계가 다시 저 믿기지 않는 상승을 이끌었던 양적 완화라는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도 한대요. 한국판 양적 완화, 석 달간 뭐 무제한 돈 푼다.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가 16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말들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사실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 10년, 20년 뒤면은 정확하게 그 제 위치에 오게 됩니다. 남들은 앞으로 가고 있고 나는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다는 거를 굉장히 금방 느끼게 되거든요. 자, 게다가 우리는 아닐 것이다. 한국은 아닐 거야. 저거는 뭐 미국이나 유럽 특정한 나라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부동산의 지금 가격을 서울 아파트 상위 10%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믿기지 않게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지만 상위 10%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1년에 10에서 20%씩 올랐어요. 이거를 3년 정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몸에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발 아래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내 발 아래에 있는 런닝머신은 뒤로 가는구나. 이 3년 만에 느낀 겁니다.
요즘에 2020년 딱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이나 뭐 주식 아니면 투자, 자산, 돈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거는 지난 3년간의 사실 후회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 얘기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때 집을 샀더라면, 요때죠. 요때 집을 샀더라면,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요때에서 요때 집을 팔았죠. 그 전문용어로 셀이죠, 셀. 왜 그랬나 싶어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너로 돌아가면은 무슨 얘기를 할래?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묻던데, 과거로 저를 돌아간다면, 참 그래요. 요때 팔았습니다. 뭐 믿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근데 거짓말이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는데 싫어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약간 삐뚤어졌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오고 주식이 쫙 빠지고 우리가 부동산에 못 올라탔는데 부동산은 아직도 오른다 그러고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에서 나는 뒤처진 것 같고 세계 전체 10년, 20년을 보니까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내 옆에 있던 친구와 내가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모두의 마음속에 울림이 오는 거죠. 내가 신경을 안 썼더니 이렇게 됐다. 자, 그런 현상이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온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주가 지수를 올려놓는 그런 사실 원동력이 됐죠. 이게 여기가 지금 1400에서 2400으로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 이 정도 각도로 올라온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속도도 가장 빠르고 이 높이도 가장 높아요. 전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형들의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뭐 유명한 뭐 애널리스트 형도 만나고 뭐 자산운용사 뭐 대표님도 만나고 하는데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와, 시장이 너무 세다. 이게 많이 올라가서 센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불끈불끈한 에너지가 거의 뭐 IT 버블 거의 20년 이후로 시장이 가장 센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보다 빠르죠. 올려놓은 속도와 올려놓은 폭이 미국보다 빠릅니다. 물론 미국은 저 바닥부터 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지만 요 코로나 저점부터 예전에 회복한 지점은 우리가 미국보다 빨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우리가 뭐 개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반년 만에 지난해 거래대금이 돌파했다 그랬는데 거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된 거의 모든 숫자가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특히 주식 관련해서는 아니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겠다고 맡겨놓은 예탁금이라든지 거의 중요한 모든 숫자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배가 됐어요. 이게 2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관심을 막 쏟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해도 관심이 별로 적었었는데 딱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거의 모든 지표가 2배가 됐습니다. 이가 2배가 됐다는 말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뒤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리기로 하고 증시로 몰리는 돈, 뭐 거래대금이 역대급 행진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오는 족족 계속 기록을 깨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뭐 주식을 사겠다고 맡겨둔 돈이 작년에 25조인데 50조를 넘더니 지금 52조가 넘었다 그러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죠. 게다가 이게 한국만의 얘기도 아니죠. 예전에도 역시 말씀드린 거지만 일본도 태국도 뭐 미국도 전 세계가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예탁금 55조가 넘었어요. 55조랍니다. 정말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작년에 20조 때였어요. 20조 때. 2배가 훨씬 넘어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3배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전 세계가 아무래도 이렇게 개미라 그래 개인들이 투자에 나서게 된 거는 역시 지난 10년간의 학습 효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SNS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면서 지금은 뭐 전 세계 개미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2020년 지금 딱 현재는 돈에 대한 관심, 자산에 대한 관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로 가장 높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았던 때는 그 IT 버블 때 코스닥 그때는 이 자산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이 수익률이 워낙에 높았으니까 코스닥에 쏠렸던 관심 이후로 거의 최대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내가 투자를 안 하거나 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꼭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내가 투자를 안 하거나 내가 나 혼자만 가만히 있다가 또다시 10년, 20년이 이런 추세로 흘러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10년, 20년 뒤에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런 뭐 선문답, 뭐 도사님 같은 말씀은 어디에서나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약간 좀 뭐 기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은 살펴봅시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봐야겠죠. 자, 봅시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무엇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가?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은 한 5년, 10년 옆으로 가다가는 무려 10년에 걸친 대세상승장이 나오죠. 2000년에서 2010년 대세상승장이었는데 이런 대세상승장이 나오고 또 횡보를 하고 또 대세상승장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사서 내일 아니면 오늘 사서 일주일 뒤에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수익을 기대한다면은 지금이 그 적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를 맞추려고 한다면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세상승장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지수라는 게 증시의 가격이라는 게 우리의 자산의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물가라는 게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때가 내가 없으면은 뭐 나의 경제적 위치는 완전히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올라타는 거를 꼭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할까? 이런 투자를 하고 저런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백방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질문이 딱 이래요. 사, 말어. 그래서 뭐 사? 이거 사, 말어. 그래서 뭐 사?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뭐 어떻게 배분돼 있죠? 남는 돈이 얼마예요? 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화를 내요. 내 재산을 왜 물어보냐고. 아니, 내가 그 아저씨 재산이 궁금해서 돈이 얼마 있는지 뭐 당신의 부의 상황이 얼마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어떤 투자를 할지 어떤 주식을 살지 주식을 얼마 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왜 그런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주식을 10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A도 1000만 원, B도 1000만 원을 들고 있죠. 근데 A는 자산이 2000만 원이고요. B는 자산이 2억 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가요? A와 B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A는 자기 자산의 50%가 주식에 들어있고 B는 자기 자산의 5%가 주식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A와 B는 주식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주식을 고르는 방법도 다르고 어떤 주식을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달라요. 왜냐? 자, 1년에 기대 수익률 10%를 슈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10%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1000만 원을 넣어서 10%, 둘 다 1100이 됐죠. 둘 다 1년 뒤에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어요. A도 1100이 됐고 B도 1100이 됐습니다. A는 원래 자산이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벌면 수익률이 5%가 됐고 B는 2억 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벌어봐도 수익이 0.5%예요. A는 만족을 할 수 있지만 B는 이게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재산 적다고 대답하면 무시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절대 재산이 궁금한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산의 배분 비중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A는 자기 자산의 50%가 주식이고 B는 5%가 주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주식이 아니어도 돼요. 자산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통 B에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보통 B예요. 내 자산의 5%, 10%도 많이 없어. 7%, 심지어 3%의 돈을 들고 뭐 주식 투자를 하던 무슨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막 계속 뭘 종목을 달라 그러고 뭘 달라 그러고 자 그래 10%를 획득을 했다고 쳐도 내 자산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기분만 좋은 거죠. 100만 원 벌어서 기분 좋은 거예요. 술 한 번 먹고 맛있는 거 한 번 사고 백 하나 사고 뭐 하면은 게임 아이템 한 번 지르면 없어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근데 B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업무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뭐 내 주식 뭐 5% 올랐는지 10% 올랐는지 이걸 계속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해야지 그럴 바에. 그런 노력을 해서 100만 원 벌 거면은 100만 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수익률을 0.5% 올릴 거면 그때 일을 더 열심히 하던지 나의 투자를 해서 뭔가 발전적인 뭐 이직이라도 하던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는 게 낫지. 이거는 너무 노력 대비 투자가 굉장히 적죠. 자산 2억을 가진 사람은 이런 1,000만 원을 만약에 주식에 넣고 나머지 돈을 뭐 하느냐?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뭐 예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저같이 원치 않게 전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전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주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자산을 넣고 보시면 돼요.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고 있나.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A를 넘는 A 다시도 계세요. 내 자산은 2천만 원인데 이거 4천으로 하는 분 있죠. 묶고 더블로 가. 이거 있습니다. 이거 묶고 더블로 가는 형이 있는데 이 형들은 반대예요. 이 형들은 반대야. 야 이거는 2천 있는데 묶고 더블로 가서 뭐 레버리지로 들어간다든지 미수 몰빵 들어가서 4천으로 움직이면 그래 벌면 좋죠. 벌면 좋은데 그 잘못하면은 내 인생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이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자산이 없어지면은 반대 매매라는 걸 내 평생 당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위험한 거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한 10번쯤 얘기 드렸죠. 내가 뭘 살지, 무슨 주식을 살지, 어떤 종목을 살지, 무슨 타이밍으로 어떤 매매 기법을 살지를 정하기 전에 내 자산을 정말로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생각을 오래 안 걸리잖아요. 저거 5분, 10분, 30분이면은 내 자산을 대충 뭐 내가 한 1억 들고 있다. 2억이 내 자산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5% 10%밖에 투자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뭐 150%, 200%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좀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자산 배분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적절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배분 비중을 늘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내 재산이 1,000만 원일 때, 내 재산이 1억일 때 주식을 100만 원, 200만 원 사는 거 어떻게 사겠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사려고 그러면 심장이 뛰어.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 그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뭐 펀드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잘 그랬거든요. 이게 심장의 크기란 게 있어서 이 자산 배분을 마음 같아서는 막 40%, 50% 주식으로 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물론 이게 너무 심각해서 야수의 심장을 넘어서 150%, 200%도 정말 쉽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좀 그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지 않을까 진정제를 좀 먹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많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자산의 비중을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 조금씩 늘려가는 훈련을 하면서 적정한 비중까지는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어떤 펀드가 됐건 어떤 투자 자산이 됐건 채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훈련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히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트레이더를 모으잖아요. 이 훈련하는 게 절반이에요. 이거 다 못 써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진짜 못 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훈련이 사실은 조금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오늘의 드리고 싶은 말의 절반 정도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 사격을 할 때 이게 100m 사로인지 150 사로인지 200 사로인지 뭐 70 사로인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활을 쏘던 이 사격을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은데 우리는 행동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와서 그 주식을 왜 샀어요? 그러면은 와, 그 주식의 비전을 얘기해요. 뭐 이게 뭐 미래의 자동차가 뭐 전기 자동차가 우리 세계를 휩쓸 테니까, 뭐 아니면은 뭐 바이오가 뭐 어떻게 돼서 될 테니까, 이런 미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럼 들어보면은 비전은 보통 이렇게 짧으면 2, 3년 뒤, 길면은 5년 뒤, 심지어 10년은 걸려 보이는 비전과 멋있는 투자 뭐 이런 거를 쫙 얘기해요. 오, 정말 멋있어. 저도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사로를 어디다 두고 움직이냐면은 여기다 두고 움직여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오늘 뉴스 한 줄이 떠. 뭐 이번에 뭐 무슨 뭐 계약이 체결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를 보던 시선이 이걸 쏴. 눈앞에 있는 걸. 분명히 투자를 들어간 이유는, 내가 샀던 이유는 저 멀리 있는 저 멋진 비전과 저 멋진 미래를 보고 사는데, 갑자기 가격이 조금 움직이거나 뭔가 무슨 투자 게시판에 뭐 네이버 주식 갤러리에 들어갔더니 누군가 글을 쓴 거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면서 눈앞에 있는 여기 있는 사로를 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요.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정말 앞에 있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사로를 쏘기 때문에 완전히 단타로만 집중을 한다. 아예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 주식을 산 이유는, 이 투자를 한 이유는 저 멀리 있었는데 행동은 바로 앞에요. 이 투자, 어떻게 보면 투자 호라이즌, 이 투자 어떤 이유와 사실상 내가 액션하는 것과의 이 차이가 결정적인 투자 실패를 낳아요. 결정적인 실패를 낳아요. 손절을 할 때도 있죠. 주식을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단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내가 처음에 이 주식을 사거나 이 투자를 한 이유가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로를 쏘기 위해서였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뉴스를 보고 뭐 3개월 뒤에 이 실적이 잘 나올 거야,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내가 정말 어디서 들은 뭐 어떤 정보가 있어, 아니면 뭐가 있어, 그래갖고 움직인 사람이라면은 이게 가까운 데를 보고 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자한 이유가 되게 뒤에 있어요. 이유는 나의 이유와 나의 액션 간의 행동을 맞춰야 돼요. 내가 궁극기를 날리는 이유와 실제로 내가 궁극기를 쏘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저 멀리 5분 뒤에 한타가 벌어질 테니까 궁극기를 5분 뒤에 쏴야지, 아껴야 되는데, 지금 한 1, 2분 있다가 누가 앞에 갑자기 띡 등장하니까 휙 날려버리는 거잖아. 날리면 뭐 어떻게 해? 나중에 한타 벌렸을 때 없어요. 야, 너 왜 궁극기 쿨 돌아가? 그러면 앞에 누가 와서 쐈어요.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너 왜 쿨 없어? 그러면 뭐 아까 쐈어요. 이미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그럼 앞에 뭐가 움직여서. 앞에 뭐가 움직였어. 야, 부시에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야, 부시에서 누가 튀어나왔다고. 야, 죽으면 죽었지. 거기다 궁을 쓰면은 나중에 5인 한타 벌렸을 때 뭘 쓰려고. 대부분 그렇게 돼요. 아, 물론 한 번 더 모으면 된다. 내가 여기 쐈던 건 실수니까 이 사로를 향해서 다시 모으면 되는데, 되죠. 물론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근데 다시 모으면은 되는데, 문제는 한 번 쏴서 기회가 한 번 날라갔고요. 한 번 모은 다음에 다시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가 꿈틀해요. 그러면 또 쏴요. 반복이에요. N번을 반복합니다. N번을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이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역사가 왔어요. 똑같은 미래가 와요. 근데 나는 번 게 없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뭐 네이버 카카오라고 칩시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카카오의 미래가 밝다.
얘들의 플랫폼 기업이니까 외국에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를 차지했고 이런 시대가 올 거야라는 거는 뭐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 언제라도 그런 비전, 꿈 다 알았잖아요. 사실 다 알았거든요. 사서 들고 있으면 지금 다 2배 났죠. 뭐 2배가 뭐예요? 3배도 났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0 몇만 원 되고 있잖아요. 카카오 10만 원대였는데. 다 사실 나긴 났어요. 다. 그 비전이 맞냐 안 맞느냐, 내가 생각한 종목이 그 비전대로 가냐 안 가냐 차이는 있지만은 이 비전을 맞춘 사람들은 대부분 2배, 3배가 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 앞에, 눈앞에 갑자기 토끼가 튀어나오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 이유와 상관없이 액션을 합니다. 이게 이 투자 호라이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와 꼭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보니까 이 사로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사로를 향해 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파는 이유가 사로를 향해 가다가 길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길이 완전히 뭐 이렇게 가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대응을 하는 이유가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안 올 것 같아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토끼가 튀어나와서 보통 대응을 합니다.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어떤 생각으로, 어떤 투자의 전략을 갖고 생각을 했는지와 나의 액션과 나의 머리가 같이 움직이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계획과, 나는 4드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나는 캐리어 전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질럿만 뽑고 있는 게 아닌가. 내 계획과 내 손이 같이 움직이게 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나온 질문. 언제 팔아요? 이거에 대한 답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수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한 말이에요. 아까 했던 말이죠. 언제 팔아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로에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때나 심지어 이렇게 됐다 가더라도 팔 이유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 왔다 치더라도. 다만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도 이게 보니까 내가 생각한 루트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한 비전과 내가 생각한 꿈과 뭔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가 우리나라 뭐 메신저 플랫폼을 장악을 해서 이런 플랫폼 경제를 열 줄 알았는데 카카오의 경쟁자가 생겼다든지, 카카오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뭐 다른 뭐 네이트 메신저 같은 그런 어떤 길을 갈 것 같다든지, 아니면 얘네가 뭐 완전히 뭐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위에 있더라도 팔아야 될 때가 있죠. 반대로 정말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나는 굉장히 단기 투자, 눈 앞에 있는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향해서 쌌는데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요즘 속된 말로 뭐 존버라 그러죠. 장투하는 분들 있어요. 갑자기 장투래요. 갑자기. 원래는 나는 바로 앞에 있는 뭐 3개월 뒤에 있는, 심지어 한 달 뒤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있는, 아니면 내일 나올 뉴스를 보고 샀는데, 나는 그럴 계획을 했는데 이게 물려. 그럼 갑자기 장투랍니다. 장투가 뭐예요? 저 먼 관역을 갑자기 생각을 해요. 저 먼 관역. 그래, 언젠간 오겠지. 갑자기 언젠간 오겠지로 바뀌어. 내가 생각한 건 여기였는데 이유가 바뀌어요. 이유가. 그럼 장투래요. 물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은 감사하고 훌륭한 일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도, 존버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할 때도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과 이유와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일치가 돼요. 일치가. 나는 바로 앞에 있는 걸 이걸 봤는데, 야, 이 회사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돼서 팍 빠졌는데 이거 언젠간 되겠지라고 장투라는 거는, 물론 언젠가 오를 수도 있죠. 물론 언젠가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안 오른다면, 아니면 이 언젠가가 정말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10년째 들고 있는 친구 있어요. 10년째 들고 있어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똑같은 금액이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비전이 있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겠죠. 어차피 물려서 이게 예를 들면 뭐 700만 원이 됐다.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700만 원으로 다른 거를 사도 어차피 여기도 700이에요. 다른 걸 사면 500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CJ 물렸다고? 화이팅이야. 화이팅이야. 괜찮아요. 뭐 저도 뭐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장투하는 거 많이 있어요. 뭐 저도 많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리고 뭐 작은 건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메인 포트폴리오는 계획과 우리의 포트폴리오와 나의 손이 삼위일체로 가야 돼. 물론 저도 있죠. 저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긴 합니다. 갑자기 여기를 보고 쐈는데 일로 가면은 갑자기 먼 비전이 보이는 거는 너와 나의 문제이기도 한데 너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그만 금액이면 몰라도 나의 큰 규모가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와 나의 문제이긴 하죠. 저도 있긴 있어요. 갑자기 비전을 바꾼 경우가. 자, 하여튼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냐는 거는 꼭 그럼 제 말 말고 조금 더 멋진 형님의 말을 갖고 오면은 야, 우리 항상 등장하시는 버핏 형의 말을 갖고 오면은 언제 팔아야 돼요? 뭐 딴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돈이 필요해진 시기는 뭐 당연히 팔아야 되니까. 자, 이 말보다 매수를 했을 때와 투자 상황이 바뀌었다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으로 물론 많은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관역을 보고 눌렀는데 그때의 이유와 지금의 이유가 그때의 전략과 지금의 전략이 바뀐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종목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부시에서 토끼가 튀어나왔다고 궁극기를 쓰거나 우리의 전략을 바꾸면은 이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자꾸 제 개인 얘기를 물어보셔서 제 개인 얘기를 들자면은 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2020년 들어서 매도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매수는 매달 두세 번씩 하죠. 뭐 돈 생길 때마다 분할해서 사는 거니까 돈 생길 때마다 올해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조금 사고 월급 받으면 뭐 사고 뭐 매달 뭐 반복하는 거니까 항상 사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매도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 스타일이나 저는 이제 단기적인 요 관역을 앞에 두고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런 관역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아요. 저 관역이 뒤에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관역이 바뀔 정도의 변화가 매주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심지어 분 단위로 오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이 회사의 비전이 30분 전과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보통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다 그럽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석 달에 한 번, 길면은 6개월에 한 번을 해요. 정말 큰 자산 배분의 전략, 내가 자산의 몇 %를 위험 자산으로 가겠다는 거는 보통 6개월, 길면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내 위험을 어디까지 늘지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해요. 물론 완전히 펀드 같은 전문적인 내용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 관역이 바뀔 정도의 변화는 정말 3개월, 6개월, 1년에 한두 번 올 정도의 변화? 바이오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다 말 좋은데 그럼 주식을 몇 % 사야 되냐? 주식을 얼마를 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아래에 있는 그림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왼쪽을 사야 돼요? 오른쪽을 사야 돼요? 왼쪽이 훨씬 좋아 보이죠? 훨씬 비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을 사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내 자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펀드와 굉장히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라고 치면은 저는 과연 주식 비중을 얼마를 아니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부동산의 비중을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벤치마크가 뭐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너는 너의 대상을 아니면 사회가 가는 속도를 얼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보통 저는 친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친구는 얼만큼 가고 있을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친구는 과연 어느 속도로 달려가고 있을까? 이러면은 보통 자신의 벤치마크를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게 부인, 친구, 남편이나 아니면은 엄마, 친구, 아들이 보통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엄마, 친구, 아들은 희한하게 돈도 있는데 그 집도 있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친구, 아들, 아니면 나중에 결혼하시면 와이프한테 물어보면은 와이프, 부인의 부인, 친구의 남편 되는 분들은 장난 아니에요. 세상에 돈도 많은데 집도 있고 5시 퇴근하는데 주 5일 근무하고 뭐 이래요.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취미 생활이 애복이고 뭐 가끔 요리하고 하여튼 뭐 그래.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압니다. 결혼해 보시거나 신기해. 무슨 취미 생활이 애복이고 요리고 그래. 미친놈 안 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무슨 주 5일에 뭐 9 to 5, 9시에 들어가서 5시에 퇴근하는데 연봉은 보통 뭐 엄청나죠. 보통 뭐 7, 8천에서 뭐 1억 되는데 뭐 집도 한 채 있고 뭐 이래. 토요일 날 취미가 뭐냐 그러면 뭐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기라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benchmark는 보통 거기에 맞춰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벤치마크, 내 친구가 있습니다. your friend죠. my friend가 아니라 your friend들은 보통 자산이 3억이면은 보통 집이 3억이니까 3억짜리 집이 있어요. 희한하게. 내 벤치마크는. 자, 그러면은 자산 3억이 집이 3억이라는 건 갖고 있는 돈이 전부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우리의 벤치마크들은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인의 특징이죠. 심지어 집은 3억이고 여기다 부채가 1억이 있어서 자산이 4억 되는 기적을 창출하는 형들이 대부분이죠. 대단해요. 내 돈은 3억이었는데 여기다가 심지어 조금 많이 빌린 형들은 2억을 빌렸어. 자산이 5억이야. 그래서 무려 투자 자산이 5억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아빠들이 돈을 번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게 이 자신의 자산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벤치마크는 생각보다 자비가 없어요. 경험해보면 자비가 없습니다. 경험해보면 자비가 없어요. 자, 하지만 그런 자비 없는 분들을 우리의 벤치마크, 우리가 따라갈 앞에 있는 말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가지고 있는 돈은 3억인데 그 3억으로 집을 산 여러분들의 your friend를 벤치마크로 삼아 보겠습니다. 연간 5%라고 적었는데 부동산이 연간 5% 오르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올라요 그러는데 연간 5%씩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이. 요즘이어서 그래. 요즘에 미친 듯이 뭐 한 20%씩 오르니까 연간 5% 오르면은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이 연간 5% 오르면은 저는 뭐 당장 사야죠. 연간 5%면. 이거 10년이면 50%잖아요. 대단한 숫자인데 요즘 이런 얘기 하면은 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게가 아닙니다. 이거 큰 겁니다.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면은 10년이라고 해도 뭐 복리 이런 거 무시하고 계산이 어려우니까 3억짜리가 연간 5% 10년 오르면 대충 50% 올랐다고 치면은 그분은 10년 뒤에 자산이 4.5억이 돼 있어요. 하지만은 보통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기서 대출을 받은 3 플러스 2억 5억으로 하거나 좀 정신줄 놨죠. 아니면 우리 사회가 요즘 미쳐 돌아오기 때문에 집이 연간 5%가 아니라 뭐 7% 8%씩 오르면 이분은 더 달려요. 내가 따라가야 될 말이 정말 미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자, 그러면 나도 똑같이 자산이 10억이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오늘 나도 똑같이 3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집이 없죠. 집이 없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집이 보통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위험자산, 주식이 아니더라도 펀드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위험자산을 얼마를 들고 가야 되냐. 이 연간 대강 수익률을 10%로 놓읍시다. 이거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지만 뭐 최근에 워낙에 핫하니까 대강 10%로 놓고 보면은 나는 똑같이 자산을 맞추려면은 비중을 얼마를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아파트가 20%가 되는데 여기가 20%가 돼야 된다. 연간으로. 여기가 아파트 연간 기대 수익률이 20%면 야, 주식하지 마. 만약에 야 20%를 10년을 먹을 수 있다. 집 사면 되지. 그러면 야 20%를 10년을 먹으면 뭐요 200%잖아. 야 이거면은 3전 안 사고 집 사도 돼요. 만약에 연간 20%씩 10년을 보장할 수 있다. 이거는 최근이니까 그래. 최근 3년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것만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야, 이거 현실이 아니야. 평균값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위험 자산을 많이 들고 가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들고 가야 돼요.
계산을 해보면은 내 친구, 집 있는 내 친구 아니면 어디에 투자한 내 친구를 따라가려면은 거의 적게 나와도 아마 30%의 위험자산의 비중, 대부분 50% 이상이 나올 겁니다. 연 20%가 나오면은 야, 집사. 야, 그 집이 연간 20%를 10년을 찍는다. 제가 인생을 걸고 사겠습니다. 내가 뭐야, 레버러지 만땅에서 사지, 레버러지 만땅에서. 근데 그런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 2년, 뭐 2, 3년 그렇게 오르는 거죠. 만약에 20%쭉 오르, 만약에 집값이 연간 20%씩 10년이 오르면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주식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올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두 개가 같이 갑니다. 하나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하나만 이렇게 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물론 이게 올랐다가 얘는 횡보하다가 나중에 따라가고, 그럼 또 얘는 횡보하고 얘가 먼저 가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야 10년 동안 얘는 가는데 얘는 이렇게 박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 아니에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벤치마크를 잘 잡고 여러분들의 자산에서 과연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 스스로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작게 나와도 30%, 많이 나오면 50%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자산 배분과 자산 배분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은, 야, 생각보다 내가 투자에 소극적이구나, 생각보다 내가 투자에 적극적이구나 하는 자신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PB센터라는 데 가면은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제가 특별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PB센터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 연봉 수억이라는 PB분들이 앉아서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과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 이런 걸 물어봐요. 그걸 해야 무슨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얼마를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비싼 투자 PB센터에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50%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50% 이상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죠, 자산.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 건가? 전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게 우리가 사실 믿을 건, 우리 같은 개미,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우리 같이 하루 벌어서 한 달 벌어서 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뛰어난 투자, 뛰어난 단타, 뛰어난 종목 선택을 잘해서 정말 신의 손처럼 잘하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뭐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은 뭐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 눈덩이 굴러가는 거를 믿어야 돼요.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야 되고 이게 많이 해줘요. 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과 또 사실 더하기가 있는데 첫 눈덩이의 크기가 모든 것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요 슬로프의 각도죠. 슬로프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는지 아니면 슬로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는지가 수익률인데, 저 슬로프의 높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 없죠. 어느 정도는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전체 대세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 슬로프의 높이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요? 투자 기간이. 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종목을 바꿔도 되죠. 종목을 바꿔도 되는데 투자되는 상품에,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 종목을 그래 많이 바꾸던, 나는 뭐 단기 투자만 할 거야라고 뭐를 하건, 아니면 하나 사고 그냥 안 쳐다보고 쭉 하건, 이 눈덩이가 커질 수 있는 시간, 타임을 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아니,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눈입니다. 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아니고요, 눈. 대부분의 경우는 이 수익률을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 수익률을 움직일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물론 노력을 하고 슈카홀드 같은 걸 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높은 데를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 베스트, 굿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눈덩이가 굴러갈 수 있는 슬로프를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가장 쉽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말기하잖아요. 뭐 10살부터 주식을 해라, 뭐 10대부터 해라, 20살부터 해라, 뭐 지금부터 해라라는 게, 이 투자 기간을 늘려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해보면 그래요.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 번 바꿔도 돼요. 하지만 항상 공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계속 들고 있어야죠. 이 슬로프라는 게 또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아시잖아요. 슬로프라는 게.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의 크기를 꾸준히 늘려가면은 야, 수익률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눈덩이가 이만해져 있어요. 눈덩이가 이만해진 순간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투자의 어떤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할 경우에 이 간극을 절대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와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 야, 웬만큼 수익을 벌어서는 저거 못 따라와요. 야, 우리 회장님들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겠어요? 창업한 사람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겠어요? 투자한 사람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겠어요? 이거 못 따라와요. 내 수익만으로는 이거 따라오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느끼잖아요. 집값이 3년 만에 오르니까 여러분들 수익 오르고 집값 올라간 거 따라갈 수 있어요? 정말 수익이 많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웬만한 사람은 못 따라가요. 이 눈덩이가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은 요만한 게 이만해진 순간에 못 따라가요. 눈덩이가 거꾸로도 가지 않냐고? 거꾸로도 가끔 갑니다. 가끔 가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을 늘려주면은 거꾸로 갔던 눈덩이가 다시 앞으로 이제 굴러오곤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 그러게요. 자, 항상 거꾸로 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커져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투자 기간을 늘리는 거를 꼭 항상 투자하고 있는, 항상 뭔가를 들고 있는 이런 거를 꼭 스노우볼 이펙트 복효과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요 첫 눈덩이를 만드는 게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 심지어 10대 아니면 30대 초반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 이 첫 눈덩이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의 50% 정도의 역할을 차지합니다. 요 첫 눈덩이 T1이죠. T1 여기 아니면 저 첫 눈덩이를 만들면 사실은 시작이 절반이라고 여러분이 이미 50%는 했어요. 눈덩이가 작아진다고? 종잣돈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돈을 넣어서 아니면 꾸준히 뭔가를 해서 아니면은 뭔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의 절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수익률을 높여가려고 노력하면서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 잃어버린 30년이 오면 어떡하냐? 만약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당연히 다른 거 사야겠죠. 투자 대상을 채권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투자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코스피 봤죠. 거의 몇 년입니까? S&P 같은 경우에는 50년간 오르고 있죠. 50년이 뭐야? 80년간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1970년, 80년부터 오르기 시작한다면 50년간 오르고 있어요. 근데 80년, 100년이라고 합시다. 미국은 100년의 역사, 우리나라는 50년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지금 막 바뀌어서 거꾸로 일본처럼 빠지는 역사로 바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투자를 하시면 돼요. 채권을 산다든지 예금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100년간의 추세 아니면 우리나라는 50년간의 추세와 여러분들은 거꾸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역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이 순간이 100년의 변곡점이다. 50년의 변곡점이다. 딱 거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꾸로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다는 것과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아, 왜 뭐만 하면 길어지지? 야, 몇 분이지? 뭐야? 왜 8시 54분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40분짜리였죠? 야, 잠깐만, 뭐야 이거? 나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54분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 됐지? 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야, 이거 슈컬도 이렇게 길어졌지? 나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 빨리빨리 할게요. 미쳤나봐.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코스피 시총 톱 10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필요 없고, 자, 변동률 종목이 바뀌는 게 50%, 60%, 70% 바뀌고 있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무조건 장기 투자가 능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왜 장기 투자를 많이 바꾸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로를 향해 쐈을 경우에 사놓고 무조건 고개를
돌리면 안 되고 내 화살이 그래도 이렇게 아래 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쳐다봐야 돼요. 한 번은. 내가 2000년에 생각했던 2010년의 미래가 2008년에 오니까 그 10년에 그때 당시 생각했던 미래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선택했던 기업, 내가 생각했던 종목이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니,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고개를 돌리면 안 되죠. 그 큰 돈을. 이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자산의 큰 부분을 투자해놓고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률이 벌써 50%, 60%. 왜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종목은 어떻게 골라요? 자,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골라요? 저는 정말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2017년, 2018년 이후로는 이게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요즘의 사회는 변화가 너무 빨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게 특히 2019년, 2020년에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똑같은 2400이어도 옛날에 2600 왔을 때, 2, 3년 전에 2600 왔을 때 코스피의 어떤 모습과 2020년에 2400 왔을 때 코스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배터리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IT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무슨 바이오주들이 오르고 전혀 내용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올라타는 주식들만 가는, 종목들만 가는 희한한 장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제 개인 생각인데, 지금이 딱 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변곡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갑자기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확 느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변화를 좀 몸으로 느끼고, 뭐가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곳에 투자하는 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곳에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 변화를 어떻게 하냐? 슈카월드를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슈카월드 열심히 보시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자, 잘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손과 머리와 액션과 전략이 모두 다 일직선이 되게 투자를 하시고, 항상 중간에 이런 변화가 생길 때도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런 게 안 오는 주식은 없어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먼 사로를 저 멀리 보고 왔는데 화살이 직구를 던졌다 그래도 똑바로 가는 직구는 없어요. 어떻게든 흔들리면서 가죠. 이 흔들리는 게 과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이유가 같냐 다르냐를 꼭 생각을 하시는 것과, 자, 그 다음에 격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격언인데요. 바둑 잘 안 두실 텐데 바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묘수 3번 두면은 바둑을 친다. 너무 여러분들 묘수만 생각하면 바둑을 칩니다. 나만의 방법, 나만의 주식, 나만의 차트, 나만의 산식, 나만의 이거를 굉장히 카카오 이런 데 들어가면, 카카오 똑같은 데 들어가면 리딩방 그러면 팔잖아요. 너만의 주식이야. 우리만 알려줄게. 우리만의 방법이야. 이 프로그램도 팔아요. 심지어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매수 매도 뭐를 알려줘. 이게 정말 나만의 무슨 방법이야. 대부분 그런 바둑을 칩니다. 이게 대부분 쳐요. 차트를 볼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차트를 볼 때도 남들이 다 보는 거 보세요. 남들이 다 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남들이 다 보는 걸 봐야 남들이 사면은 가격이 오르고 남들이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바둑을 쳐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버핏 형님 말씀, 룰 넘버 원이 뭐라고요? Never lose your money죠.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원칙. 두 번째가 1번 룰을 잃지 마라. 한마디로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것 때문이죠. 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다? 자산의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오르고 있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거고, 투자를 안 했을 경우는 이 위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반대
야,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처럼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간에 걸친 자산 가격 하락이 올 거야라는 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왔던 거를 거꾸로 뒤집는 거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건데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할 거예요. 자산의 가격은 장기간을 두고 항상 오르더라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나 오른다는 거에 대한 동의만 있다면은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쳤나봐, 9시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겠죠. 처음에 오면은 자산 배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종목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를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보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타겟, 투자 호라이즌을 정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머리와 손과 액션 일정하게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변화에 올라타고 있는 주식, 아니면 종목, 아니면 상품, 뭐 집이면 집도 상관없어요. 이게 추세에 맞다고 생각하면 사회의 변화, 정말 중요한 꿈, 비전, 사회의 변화에 맞는 걸 선정을 한 다음에 4번, 시간을 주세요. 이 조그만 눈덩이가 이렇게 커져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눈덩이가 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우리 버핀 저 형님 유명한 말 있죠. 원래 이 형님이 한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얘기죠. 잘못된 투자란 무엇이냐? 가장 치명적인 실수란 무엇이냐? 잘못된 투자란 잘못된 걸 사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란 잘못된 걸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지난 50년간, 지난 100년간 그래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10년 뒤, 20년 뒤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자산 배분을 잘 해서 성공적인 시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이런 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죄송합니다. 길게 했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까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야근 수당이 나오겠지요? 네, 저의 추가적인 수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강의 좀 긴 감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또 정말 저는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 또한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질문도 대신 여쭤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카님, 제 옆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30분 지난 줄 알았는데 30분 지난 거 아니었나? 야, 언제 한 시간 됐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네네.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슈카월드라는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가야 되는 분 앞에 두고 나 30분 지난 줄 알았어. 언제 쉬어야 됐지? 죄송합니다. 뭐지?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빨리 이제 첫 번째 네네네. 질문을 좀 빨리 하시죠. 드려볼까 봐요. 네네.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모든 분야에 너무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30분짜리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식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구박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아래 입이 막 이러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당사자인 슈카님께서는 정말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또 하라고요? 네. 1시간짜리 다시 한번 아니 간단하게. 당연합니다. 그 자신의 위험자산,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익률에 따라 위험자산의 정의를 또 하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의 배분 비중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중을 뭐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 슬로프를 길게 하기 위해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 네. 막상 좀 돈이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많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한 시간을 늘려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이 눈덩이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다, 저는 완전 부자일 거예요. 저 완전 떼부자예요. 그때 IT 버블도 왔지. 중간에 리만 왔을 때 제가 뭘 샀어봐요. 집을 사던 뭐 주식을 사던 뭘 사던 떼부자예요. 떼부자.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다 놓치고 지금 와서 돈 벌겠다고 이렇게 강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뭐 그걸 사지 않았을까? 내가 네. 왜 예전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됩니다. 맞아요. 과거에만 그랬을 것 같죠? 반복이 돼요. 어, 5년, 10년 뒤에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주가에서 3천 갔다. 내가 2200대 왜 안 샀지? 분명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나중에. 뭐 2200 예를 들면 뭐 1400, 1400 떨어졌다. 그럼 그때 왜 안 샀지?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2010년, 14년, 15년에 내 얘기네요. 왜 안 샀지? 이게 안 되게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후회 점철된 후회 속에서 예. 이제라도 좀 이제 만회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시작을 이제 해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정보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정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정보나 어떤 차트의 모습 아니면은 정말 무슨 단톡방에 들려오는 아니면 댓글로 나오는 어떤 뉴스에 마구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식을 칩시다. 이 주식을 산 건지, 내가 단기 투자용으로 정말로 어떤 뉴스 때문에 산 거라면은 그거에 따라서 팔아야 될 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나는 굉장히 긴 호흡을 보고 샀는데 바로 앞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죠. 근데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아까 강의하시면서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많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동시에 또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트레이더 한다고 모아놓은 이렇게 주니어들이 많이 이렇게 모아놓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시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주식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이 있어 보여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보여.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이게 오릅니다. 못 사고 나 여기서 사요. 마지막에 야, 안 되겠다고 사요. 그럼 이게 조금 빠져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오겠죠. 야, 내가 꼭대기 갔나 보다 팔아요. 그럼 조정이 끝났으니까 올라요. 난 내가 온 가격 내가 온 가격을 넘으면 그때 또 삽니다. 그럼 또 조정이 와요. 그래서 신기하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주가는 뭐 100에 있다가 200을 갔는데 다 끝나고 200일 때 내가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주름을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9시부터 3시까지 앉아갖고 그것만 눈에 불 터지게 하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일해야죠. 공부해야 하고 자기의 생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실수를 근데 계속 무한 반복하죠. 맞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슈카님 이제 채널에서 네. 영상을 이제 막 찾아봤는데요. 네. 정말로 아주 그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네. 슈카님만의 어떤 뭐 방법이나 비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그게 일이라서 하는 거고 주식 특히 여러분 주식을 좋아하시니까 주식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단기 투자를 정말 초단타를 해야겠다. 저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뭐 증권사에 있을 때 맨날 초단타만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트에 조금만 움직이라든지 뭐 정보 조금이라도 1초라도 빠르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고급 단말기 옆에 놓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이유가 투자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보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거는 이 기업이 내가 생각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기 있는 CEO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얘는 이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주가의 방향을 많이 갈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화학 기업들이 옛날에 여러 개 있었어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 화학 기업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나는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배터리 주가가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화학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배터리에 투자할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거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한 이 기업이 배터리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지, 배터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계속 체크해야 돼요. 같은 화학기업이어도 누구는 배터리를 가고 누구는 배터리를 안 갔거든요. 그럼 나중에 주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배터리 시대가 오면은 이제 그런 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체크해야지 지금 뭐 야 여기서 무슨 뉴스가 떴다더라 뭐 훌쩍 오르고 훌쩍 내리고는 정말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만 대응하려면은 정말 9시에 장 딱 열렸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았고 3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면서 점심도 거기 앉아서 먹으면서 대응을 하시던가. 그렇게 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앉아서 하면. 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앉아서 점심도 거기서 먹어요. 밥을 거기서 먹어요. 그렇게 해도 그 정보란 거에 대응이 쉽지 않은데, 그럼 뭐 다 뭐 네이버 뉴스에 나오는 거 그 다음날 보고 와서 야 이게 정보요? 하고 뭐 사면은 아니 뭐 팔면은 그렇습니다. 슈컬들 열심히 보면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이렇게 슈카월드를 열심히 보면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지는. 죄송합니다. 사심이 많아서 그렇고. 근데 아까 이 댓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대규님께서 네. 그 이제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적당한 경제 입문서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냐고 여쭤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마침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경제 입문서요? 네. 여기서 또 한번 광고하면 혼날 것 같아서 자 다른 얘기를 드려요. 경제 입문서는 많죠. 네, 맞아요. 정말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더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을 뭐 하나 앉아서 내가 정말 공부하듯이 보겠다. 이것도 물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그 경제 면을 읽어요. 근데 보통 사람 좀 읽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읽어요. 하나하나 어려운 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흐름이라는 거를 신문 기사를 항상 보면서 어떤 사회가 흐름이 있는지를 그걸 보려고 하시면 돼요. 어떤 기업의 뭐 PER이 뭐고 ROE가 뭐고 뭐 어려운 거를 이해할 필요 없이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연예 면만 보지 말고 스포츠만 보지 말고 보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번 주에 뭐 그런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오면은 어떤 변화가 오는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만 하면 돼요. 이 변화들이 정말 오래 가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 많이 꽂혀 있는 방향인데 사람들이 요즘에 다들 집에 있으니까 집밥을 많이 먹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뭐 완성품 HMR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뭐 완성된 게 많이 잘 나오잖아요. 햇반 같은 것들 대표만 먹으면 되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보다 이렇게 HMR 같은 아니면 햇반 같은 미역국 같은 제육 뭐 돈가스 같은 거를 주문해서 그거를 덮여 먹는 게 지금처럼 활발해지고 지금과 같은 거를 쭉 유지해 나갈까? 이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회사들의 주가는 점점 더 오르겠죠.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게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럴까? 만약에 정말 이 회사들이 생각하듯이 앞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게 특별한 일이 되고 이런 HMR 같은 거를 HMR이 그 뭔지 아시죠? 예. 그런 걸 먹는 게 당연한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거기에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거고 코로나가 지나면은 또 외식 많이 하고 지금처럼 집에서 해먹는 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좀 책을 좀 보면서 네. 감각을 좀 키우고 싶은데 아까 지금 댓글창 보니까 맨큐의 경제학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맨큐의 경제학은 제가 그거 보고 이게 지금 입문서야?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현타가 왔던 기억이. 맨큐의 경제학은 경제 학부생들이 네. 보는 책이고요. 그거 보면은 보통 경제를 접게 돼요. 네, 싹 접게 됩니다. 이 집 거기에다 이렇게 꽂아 놓는 멋있는 그 벽걸이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얘기는 많이 훌륭한 들었는데요. 책이죠.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원래 명작이라는 게 훌륭한데 안 읽는 책을 보통 명작이라 그러거든요. 특히 고전 명작 이런 거. 네. 근데 안 읽었는데도 읽은 것 같은 착각을 또 주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 잡고 그걸 읽으시겠다 그럼 말리진 않는데 괜히 관심이 멀어지는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또 댓글창에서 박성재님께서요. 슈카님이 강연 중에 변화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관련된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기후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부도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린 뉴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만 하면은 요즘에 그린이에요. 전기차가 왜 떠요? 사실은 환경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전기차는 안 뜰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기름값도 싼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 때문에 강제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기후변화가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많습니다. 엄청나게.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갑자기 태양광 업체들이 요즘에 좀 좋아요. 정부가 그린 뭐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기후변화가 막 눈앞에 온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부품 넣는 기업들도 갑자기 막 좋아지고 있고. 그럼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을 해봐야죠. 이 기후변화라는 변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게 정말 변곡점이 지금인가? 이게 쭉 올라갈까? 쭉 이어질까? 이 추세가? 아니면 그냥 싹 사그라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그 판단을 한 다음에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못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될 경우에는 물론 첫 번째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기업하고 싸웠는데 졌을 경우에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나타나서 테슬라가 내려갔을 경우에 그런 매도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변화가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그 변화가 오긴 왔는데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라거나 너무 빨랐다거나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뭐 팔거나 바꾸거나 해야 될 수 있죠. 네. 또 이재명 님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슈카님, 정말 진지하게 슈카월드 이름으로 투자 회사를 만들 생각은 없나요? 제가 자산운용사를 같이 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법인 만들어서 거기서 남의 돈 받아서 그 금감원에 등록한 다음에 100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같이 투자하면 자산운용사거든요. 그 라이센스를 물론 받아야겠지만.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가격은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변화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어떤 기업을 법인을 갖고 와서 투자라면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겠죠. 물론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어쨌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하고 손잡고 할 수도 있겠죠. 안 맡긴다고? 야! 저기 쟤 안 맡겨요 누구야?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학 오케이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2차 거리두기로 인해 뭐 요기요, 배민, 뭐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많은 이제 기업 결제 수단 이제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부하는 것도 변화에 맞는 걸까요?
와, 요즘에 방금 전에 얘기했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서 뭐 온라인 결제 관련 기업들 뭐 아마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이런 데들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뭐 페이팔 같은 데들 뭐 이런 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당연하죠. 그런 변화에 올라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뭐 변화가 쭉 갈지 안 갈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 만약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은 정말 훌륭한 투자가 되는 거죠. 물론 그 기업들도 3년 전, 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3년 전, 5년 전에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빠바바박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힘든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또 투자 실패거든요. 타이밍이란 것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전기차가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10년 뒤에 와버리고 20년 뒤에 와버리면은 사실은 실패한 거죠. 타이밍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좀 어느 정도는 이게 과연 내가 겨냥한 관역이 정말 내가 생각하듯이 2년 뒤, 3년 뒤, 5년 뒤인지 뭐 심지어 50년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참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그 앞서 네, 슈카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약간 진짜 투자라는 것이 정말 금융과 경제에만 좀 이렇게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모든 사회 현안에 다 두루두루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참 지금 투자할 것인가 초보자들을 위한 투자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 열심히 들었는데 더 뭔가 어려움을 딴 건 필요 느끼는 없고요. 딴 건 필요 없고 네. 정말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일찍 시작하는 게 그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네, 시작하면 또 오늘이 가장 이른 시간이니까 네, 저도 분발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늦은 시간 같지만 지금 끝나도 집에 가면은 이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괜찮아요. 이른 시간이 9시밖에 안 아유, 죄송 9시 20분이네. 근데 이른 시간이니까 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빠른 시간이다. 네. 참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을 좀 추가되어서 조금 이제 좀 늦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좀 들려주세요. 제 오늘 마지막 소감은요. 일단 늦게 끝내서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시간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곡에 들으니까 47분이야. 아니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느낌이긴 했어요, 저도. 저는 그 시간을 몰랐으면 30분 더 했을 건데. 그래서 아니 이게 여기 문제가 계신 있어요. 스태프분들도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면 네.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신호도 좀 주셨을 건데 아무 반응 없이 계속 이렇게 다 잘 경청을 해주고 계셔서 저한테 분명히 눈으로 뭔가 사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씨 이러고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눈치를 못 챘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거 맞죠? 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수요 심야 토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